안녕하세요. 듣다 보면 돈이 되는 부동산 정보 공인중개사봉 파파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사전 청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전 청약은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측면에서는 너무 좋은 부동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금 규제, 대출 규제라도 절대 잡히지 않았던 이 부동산 가격은 공급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전 청약에 당첨이 돼서 10년 동안 전세 월세를 살아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사전 청약을 하시겠습니까? 한 가지 사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남 가밀지구 비포블럭입니다. 2010년에 사전 청약을 했던 신혼부부 32살이었습니다. 2021년 5월에 입주했습니다. 1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43살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8년, 그러니까 본청약 당첨일로부터 8년, 의무거주 3년인 아파트입니다. 2028년 8월까지 전매 제한이 걸려 있어서 아파트를 매매하려면 50살 때 매매를 해야 됩니다. 사전 청약에서 입주까지 11년, 그리고 50살인 7년 있다가 팔아야 됩니다. 총 18년 있다가 재산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저한테 이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유도가 없다고 한다면은 저는 사전 청약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도 사전 청약을 하시겠습니까? 앞서 설명드렸던 하남 가밀지구 사전 청약자들입니다. 원래는 벌써 입주해야 될 아파트인데 삽도 뜨지 못해서 이런 분노에 가득 차서 이런 시위를 했던 사진입니다. 과연 사전 청약 제도로 정말로 우리 집이 생기는 건지 빠른 시일 내에 입주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의심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가밀지구 비포블럭은 사전 청약이 늦어졌을까요? 원래 계획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2010년 11월에 사전 예약을 하고 이때는 사전 예약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사전 청약하고 같은 거죠. 그리고 2013년 본 청약이 진행되고 즉시 착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입주 예정이었죠. 그런데 토지보상 지연, 문화재 발굴, 인근 지구와 통합 개발 무산 이런 이유들 때문에 2018년에 본청약을 진행할 수가 있었고 2021년 10월에 입주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정부는 사전 청약을 하면 5년 있다가 입주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11년 있다가 입주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신혼부부는 학부모가 됐고 아이들은 학생이 됐다. 저 가밀지구 비포블럭에 사전 청약을 했던 분들 중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3차 사전 청약 관심 후군 첫날 접속자 7시만 17만 건. 어마어마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사전 청약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사전 청약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으면 이 정도 관심은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만드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 교산의 사전 청약 경쟁률이 16대 7이 나왔습니다. 이런 걸 토대로 본다면은 사전 청약 열풍이 정말 대단합니다. 사전 청약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우려스럽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1년 혹은 15년 운이 좋으면은 5년, 그때 동안 내 집을 마련할 수 없이 전세 월세를 계속 떠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하면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렇다면 일반 청약하고 사전 청약이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일반 청약과 사전 청약의 가장 큰 차이점을 알려면은 아파트 개발 과정을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아파트는 보통 지구 단위 계획 지정을 하고 계획 수립을 하고 토지 매입을 하고 사업 승인 및 착공을 합니다. 이때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청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년에서 3년 정도 기다린 다음에 입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계획과 토지 매입까지 끝내놓은 상태에서 청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전 청약은 토지 매입이 끝나기 전 청약을 하는 겁니다. 남의 땅에다가 아파트를 짓겠다 발표를 하고 남의 땅에다가 그 아파트를 사겠다라고 사전에 예약을 하는 게 사전 청약입니다. 이 플랜카드는 3기 신도시 중 교산 지역에 붙어 있는 플랜카드입니다. 지작물 조사는 신도시 개발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조사 중에 하나인데 저걸 반대한다는 거는 3기 신도시를 반대한다는 겁니다. 누가? 저 교산에 살고 있는 토지주들 말이죠. 아니 시골에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 좋은 거 아니야?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대장동 사건 아시죠? 대장동 개발 때 토지 보상 평균 금액이 평당 3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 시행사들 그런 분들이 이제 평당 300만 원에 산 거죠. 그런데 개발 이익은 몇 조, 누구는 몇 천억, 또 누구는 퇴직금 50억 막 이런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 보고 교산 원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내 땅이 아닌 곳에 건물을 세우겠다는 것이 참 분쟁이 많은 일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청약은 토지 보상이 끝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내 땅 아닌 곳에서 아파트를 짓겠다 하고 내 땅 아닌 곳에서 아파트를 지을 테니 청약을 하라. 그거는 정말 많은 변수에 베팅을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사전 청약이란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청약 대기 수요 해소라고 쓰고 집값 잡는 잔머리라고 저는 읽습니다. 그러니까 나 여기 남의 땅인데 아파트 지을 거야. 그러니까 너네 어서 청약해. 빨리 지을 건데 근데 확신은 들지 않아. 그리고 분양가도 한 요 정도 하는데 아직은 이거 확정 아니야. 바뀔 수 있어. 이렇게 윗분들의 속마음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 청약은 보통 공공 사전 청약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민영 사전 청약이 또 나왔습니다. 민영 사전 청약은 공공 사전 청약보다 훨씬 더 안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점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공 사전 청약에 당첨된 분은 일반 청약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민영 사전 청약은 일반 청약이 불가합니다. 내 통장을 사용한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통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 사전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은 당첨 포기를 했을 경우 사전 청약 1년 제한이 걸립니다. 근데 민영 사전 청약은 청약 통장을 부활시켜서 일반 청약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적격은 공공은 사전 청약 1년 제한, 민영은 모든 청약 제한입니다. 정리하자면 공공 사전 청약은 그래도 여러 가지의 플랜을 다시 짤 수 있다는 거고 민영 사전 청약은 무한정 기다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전 청약을 해야 될까? 저는 일단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일반 청약이 훨씬 낫다라고 보여지고 민영보다는 공공사전 청약을 노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공공사전 청약을 했다면 플랜 B를 짜서 언제든지 나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 노리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제 친구들이 요새 연락이 많이 옵니다. 청약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친구들도 연락 와서 많이 물어보곤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듣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점심 먹을 때 청약 이야기들이 되게 많답니다. 그래서 누가 당첨이 됐네, 누가 뭐 얼마를 벌었네, 그리고 뭘 입주했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이 사전 청약이라도 하지 않으면 뭔가 뒤처지고 내가 실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감일지구 비포블럭처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10년, 15년, 빠르면 7년 있다가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청약을 하라고 한다면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